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의 용호동 마을에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그 모양이 마치 거북과 같아 거북바위라 불렸습니다. 거북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이 바위를 보러 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호동 마을이 형성되기 전 그 지역은 차례로 물에 잠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신이 이끄는 신성한 거북 한 마리가 긴 여행 끝에 이곳에 닿았다고 합니다. 거북은 사람들을 도와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주었고 결국에는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위는 그 거북이 그 모습을 돌로 바꿔 쉬고 있는 형상이라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거북바위는 마을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거북바위가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었고 매년 봄이면 바위 주변에서 큰 제사를 지내며 그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거북바위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낸 결과 마을은 내내 풍족하고 평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때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르기 시작한 농작물에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서서 거북 바위에게 가뭄을 해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무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위 앞에서 머무르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들은 노인과 거북바위의 덕분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거북바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외지에서도 그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강진의 거북바위 전설은 단순한 신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진 민속신앙이 상징이자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거북바위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에는 바위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바위에게 절하며 소원을 빌었다.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바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심한 가뭄이 닥쳤다. 사람들은 농작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당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바위 할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며 살았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바위 할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보세.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바위 앞으로 나아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기적처럼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풍부한 양의 비는 말라버린 땅을 촉촉하게 적셨고 강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위 덕분이라고 믿었고 그 이후 바위 할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바위를 보고는 이것은 그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일 뿐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말하며 바위를 무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태도에 놀라고 불쾌했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를 조롱했다. 그날 밤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위 할아버지가 나타나 청년에게 말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 작은 사람아, 나는 이 땅과 마을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란 것을 도와주었다. 너의 마음에 존경을 심어다오. 꿈에서 깨어난 청년은 혼란스러웠다. 다음날 청년은 바위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경의를 표하러 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위 할아버지께 기도했고 점차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바위 할아버지의 전설은 후세에도 계속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고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사천의 바위 할아버지 전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용한 충청남도 논산의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 거대한 감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단순히 수백 년 된 나무라고만 여기지 않았다. 감나무에는 마을을 지키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온 것이다.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은 한때 가뭄과 흉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때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움을 간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은 감나무 아래에서 며칠 밤을 기도로 보냈고 마침내 한밤중에 꿈속에서 한 소녀의 모습을 한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은 난 이 감나무에 살며 여러분의 애환을 돌보겠다. 하지만 이 감나무를 잘 돌보아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악몽 같은 가뭄 속에서도 어쩐 일인지 감나무는 유독 싱그럽 부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령이 준 증표라 믿고 그 열매를 모두가 모여 나누어 먹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 들판은 다시 녹색으로 물들었고 마을은 원래의 활기를 되찾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 때마다 이 감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제사에는 특히 감나무의 열매로 만든 감주가 빠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감나무 정령에게 한 해 동안의 감사와 앞으로의 부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잔을 기울였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에 대한 존경과 신앙을 잃지 않았다. 어떤 이는 과학시대의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정령 덕분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감나무를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져 새로운 세대에게도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나무에 얽힌 사건들과 전설은 마을을 넘어서 지역 전반에 전해졌고, 이 이야기는 논산의 신비로운 민속, 신앙에 빛나는 예로 꼽히게 되었다. 이렇게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 그 이상이 존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는 마고할미라는 신형스러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주로 산과 바위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며 마을의 안위를 지키며 때때로 마을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조언을 전하곤 했다. 평창 사람들은 마고할미를 매우 존경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그녀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 마을의 큰 행사였다. 마고할미는 평창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나타낸다고 믿어졌다. 만약 그녀가 행복하다면 산과 들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날씨도 온화하여 농사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슬프거나 노여워하면 산 안개가 짙어지고 폭우가 내려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달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마고할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위의 기적이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갑작스럽게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닥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가고 마을 어른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하늘은 메마른 채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때 한 노파가 꿈에 마고할미를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마고할미가 가야 할 길을 안내했단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말을 믿고 모두 함께 산에 올라 그 바위를 찾았다. 바위 앞에 도착한 그들은 바위 밑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을 거라 짐작하고 열심히 파헤쳤고, 마침내 그 밑에서 차가운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고할미가 보내준 축복의 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농사를 시작했으며 가뭄에도 잘 견딘 곡식이 마침내 풍성하게 자라나 마을의 기근이 해결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고할미의 바위 샘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매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도 여전히 평창의 어느 산속에는 그 바위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방문할 때마다 마고할미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를 드리곤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은 맑은 바다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하늘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새벽녘에 바다로 나가며 바다 속 용신에게 하루의 안녕을 비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용신 할머니라 불리던 이 바다에 수호신은 아름다운 은빛 비늘로 덮인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제의 바다를 보호하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어부들의 안전을 돌보아 준다고 믿었습니다. 용신 할머니는 특히 바다에 나갈 때마다 자신에게 정성스레 제사를 올리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는 잔잔한 바다 대신 높은 파도가 자주 찾아오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이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신 할머니에게 우리의 진심을 다시 보여드려야 하네. 그녀와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우리 잘못이니 다시 마음을 다해 정성을 올리세.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해변에 모여 용신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푸른 조약돌에서 시작하여 널찍한 바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사에는 각종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며 용신 할머니와의 연결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순수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앞바다에 다시금 평화로운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초에 나가던 어부들은 전에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마을의 생업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용신 할머니의 은혜라 여기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매년 정기적으로 용신 할머니를 기리며 제사를 열었고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거제도 위신앙으로 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거제 사람들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수호신인 용신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거제, 문화의 뿌리를 상징합니다.